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을 보고 있죠. 이제 경비지도사의 개념은 뭐냐?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원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봤지만 5가지가 있죠. 시, 호, 신, 기특, 시설경비, 호선경비, 그리고 신변보,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러한 경비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계경비는 기계로 하니까요. 대충 경비원의 경우에는 시설, 호송, 신변보, 그다음 특수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교육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비원은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렇게 여기 경비 지도사의 구분하고요. 경비원의 구분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경비 지도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 지도사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일반 경비 지도사는 이렇게 시, 호, 신, 특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기계 경비. 그러니까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5가지가 경비업이잖아요. 이제 근데 요게 일반 경비 지도사의 경우에는 시, 호, 신, 특 이렇게 이 경비원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 기계가 들어가니까 보시면 기계 경비에 종사하는 업무를 경비 지도사라고 한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하고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 경비원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일반 경비원은 시, 호, 신, 기 여기가 이제 일반 경비원이고 특수 경비원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자, 거기에 구분 꼭 하셔야 되고 일반 경비 지도사에 기계 경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근데 기계 경비 업무에는 일반 경비원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 경비 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주 출제하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 지도사, 일반 경비 될 수 없다. 이게 일반 경비원과 경비 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동일하게 두고 있어요. 일반 경비원은 특수는 안 들어가요. 특수 경비원은 별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만 18세 미만자 피성년 후견인인데 예전에는 이게 피한정 후견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게 삭제가 됐어요.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이거 정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라는 성년 개시 심판 즉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서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을 지속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돼서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구권자가 있는데 여기까지 숙지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 피한정 후견인도 경비 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피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경비원이 될 수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은 뭐냐면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후견을 주는 걸 피특정인데 특정 경우가 안 들어간다.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성년 이제 후견 종료 심판이 있죠. 자, 이런 내용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에 뭐 사촌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경비 지도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복권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5년 그러면 여기 숫자를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금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냐면 벌금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벌금을 받았을 때는 경비 지도사가 되는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이상의 자유형이라고 그래서 구금된 것을 우리는 금고라고 하죠. 아무튼 5년, 3년이 아니에요. 여기다 뭐 3년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 그러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이제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유예를 받으면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자, 그러면 3년이 지나면은 경비 지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이. 그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자. 그래서 모든 벌금이 아니고요. 밑에 나오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고 10년. 여기는 이제 5년이 아니죠. 여기 이제 5년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게 10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거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 할지. 그다음에 단체 구성의 죄를 범했다 할지. 그리고 성폭행했죠. 강간, 추행 이런 이제 범죄들인데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나오진 않고요. 아무튼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자인데 이러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동안은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가 벌금을 받고 10년 동안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단체 구성을 했다가 벌금을 받고 10년 동안 안 된다. 성폭행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을 때 10년 동안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성폭력특별법상 이제 강간추행의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내용까지 이렇게 다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폭행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다만 여기에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종업원들에 대해서 추행을 하는 거.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는 지하철이랄지 버스랄지 이런 걸 추행하는 건데 요게는 이제 미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 추행 이제 이런 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중되는 죄까지 다 포함이 된다. 자,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원래 아니지만 이렇게 단체를 구성했거나 범죄 단체를 구성했거나 또는 성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10년 동안에는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고 이상이면은 이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5년 동안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냐면 이제 또 벌금형이 나오는데 이건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아까 이제 10년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죠. 성폭행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5년 동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집행 유예 면제를 받고 또 5년 동안 안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절도 강도, 절도를 냈다, 강도를 냈다. 그럼 절도죄가 뭐냐, 강도죄가 뭐냐, 이제 이걸 이제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절도 강도를 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5년 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강도를 하고 집행 유예됐다. 그럼 이제 유예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중되는 거. 다시 정리해 보면은 경비지도사가 이제 될 수 없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피성년 후견을 받았다. 파산선고를 복권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성폭행 범죄랄지 이걸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10년 동안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절도 강도로는 5년 동안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금고 이상을 받으면은 5년 동안에는 안 되게 돼 있죠.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유구 어느 하나 아까 이제 6이 이제 성폭행이었잖아요. 예, 성폭행이었는데 치료 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이렇게 지나지 아니한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6은 절도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5는 이제 성폭행이었어요. 디귿부터 미음까지 즉 강간이나 이런 폭행을 했을 때 여기에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범죄를 범하고 치료 감호를 받았다. 그러면 치료 감호라는 건 뭐냐? 이게 원래 형벌이라는 건 교도소로 가는 거고요. 치료 감호는 치료 감호소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치료 감호소가 왜 이제 가느냐? 치료가 필요한 건데 교도소로 가려면 범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신이 상실이 되거나 또는 형사 미성자로서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성폭행을 한 자가 자기가 심신 상실 상태를 주장을 했다. 이제 그러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치료감호소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도 책임이 없어도 이렇게 치료감을 받아도 10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치료감을 받아도 5년. 결국 정리해 보면 성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안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성폭행으로 벌금형은 안 된다 이거요. 심신 상실해서 치료감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도 10년간 안 된다. 절도 강도로 이렇게 벌금을 받았을 때는 5년 동안 안 되는데 벌금형이 아니라 치료감을 받았을 때도 역시 5년 동안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도 역시 5년 동안 안 된다. 그다음에 금고형 선고를 받고 유예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서 5년. 그러면 10년의 경우에는 성폭행은 문제고 절도 강도. 그다음에 이 법에 위반했을 때 5년. 그다음 금고형이 위반할 때 5년. 그래서 5년하고 10년을 구별하는 문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 경비원이 나와요. 아까는 이제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와 경비 지도사 결격 사유를 봤다면 여기는 이제 특수 경비원 결격 사유입니다.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업을 수행할 때 특수경비원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이제 보면 18세 미만은 있었는데 아까 일반 경비원은 이게 없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 경비원은 될 수 있어요. 경비 지도사도 돼요. 그런데 특수경비원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은 역시 여기도 피한정 후견인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도 특수경비원 될 수 있죠. 그다음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 제약이 있는 자를 특수경비원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2부터 이제 국가지 언어에 해당한 자. 자, 이게 이제 뭐였냐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형 선고를 받고 5년 동안 지나지 않은 자,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자, 그리고 벌금형 선고를 받는데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도 강도를 해서 또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을 때 5년 동안 안 되고, 위법 위반해서 또 이게 벌금형을 받았을 때 5년 동안 안 된다. 그리고 치료감을 받았다. 성폭행을 해. 10년 동안 안 되고. 그리고 절도 강도로 치료감을 받았다. 5년 동안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특수경비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이게 선고유예죠. 선고유예. 앞에서 이제 경비 지도사와 일반 경비원은 선고유예는 없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원과 경비 지도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경비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유예 기간 중이에요. 보통 선고유예는 이게 2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2년 동안 안 되겠죠. 그다음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신체 조건이 맨눈 시력은 0.2 이상 또는이기 때문에 안경 쓰고 0.8 이상이면 돼요. 안경 쓰고 또는 이제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뭐였냐면 일반 경비원은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 경비원에는 없는데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선고유예, 그리고 신체 조건, 이 세 가지 이거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여기 이제 그래서 정리가 된 거예요. 보시면 앞에서 봤지만은 요게 일반 경비원은 없는데 특수경비원은 있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신체 조건인데 0.8 미달하면 안 되니까 교정시설이 0.8 이상이면 돼요. 팔다리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갔죠. 이제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은 선고를 유예기간 주자. 그 다음에 요게 보시면 이제 이 금고 이상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선고유예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벌금형을 받았다, 10년 동안 안 된다. 어떤 걸로? 범죄단체 조직을 했다. 그다음에 단체 등을 구성을 했다. 자, 이게 이제 강간추행이죠. 강간추행. 성폭행.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행. 이제 이런 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10년 동안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앞에서 절도죄였죠. 이게 벌금형인데 5년 동안 안 된다. 그럼 어떤 범죄냐라고 했으니까 절도나 강도를 범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5년 동안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치료감호를 받았는데 치료감호로서 10년 동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성폭행이겠죠. 성폭행으로 치료감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또 이제 5년 동안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절도 강도로 치료감을 받았을 때고. 그다음에 이 법 경비법이겠죠. 여기에 위반해서 벌금을 받았다. 그래서 5년 동안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5년, 10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이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가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자,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시도경찰청장 또는 이제 관할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가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있는 경우에 경비업자의 임원이랄지, 그다음에 뭐 이사나 이런 분이죠. 경비지도사, 경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회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뭐 조문을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이게 아무튼 직권으로, 그리고 또는 신청에 의해서 이게 범죄 경력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비업자의 임원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 경력 조회는 경찰관에서 직권에 의하는 경우와 요청에 하는 경우는 이제 구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직권으로.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지방청장, 뭐 시도경찰청장, 그리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이렇게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만 뭐 이거를 깊이 있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통보 사유를 보면 이제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조사 이게 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를 조회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야 되죠. 반드시 조회했으면 이렇게 통보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비업자의 임원이랄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이제 그러면 통보해줘야 되겠죠. 직권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범죄 조회인데 경비원이 또 범죄인이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시민한테 피해에게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직권으로 범죄 경력 조회가 해봤더니 범죄 경력이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 통보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청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죠. 경비업자 이제 법인이어야 되는데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요청할 수 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결국 범죄 경력 조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직권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청 시만 범죄 경력 조회를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도 범죄 경력 조회를 가능하다. 그래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범죄 경력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때는 통보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경비지도사와 일반 경비원 결격사유, 그다음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경비업자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범죄 경력, 범죄는 뭐였어요? 금고 이상에 해당해서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벌금형으로서 성폭행으로서 10년이 안 지났는지, 그리고 또 절도 강도로서 5년이 안 지났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자료들은 바로 이제 경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그러한 부분을 조회를 해봐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범죄에 대한 조회를 가능한 거죠.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청은 이제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인데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이제 전자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로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경비업자는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경비업 허가증, 그다음에 취업자, 취업 예정자, 경력자 동의서 이런 것들 받아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 통보 보면 요청을 받은 경찰은 경비업자에게 통보할 때 경비지도사 경비원의 이제 결격사유, 자,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지 여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와 관련된 것만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호 금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해서 8호 절도 강도, 그리고 이 법 위반에서 어떤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범죄와 관련된 것만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거지 그 외에를 이렇게 경찰이 조회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이렇게로 보면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범죄예요. 여기에 금고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지났는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지, 금고 이상에서 5년이 지났는지,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범죄단체 조직자 이거죠. 10년이 지나지 않는지. 아무튼 요게 이 범죄와 관련된 것만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앞에서도 봤죠. 여기 5년, 벌금형 5년인데 여기에 절도 강도를 하고 5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또 치료 감호 10년, 성폭행으로 치료 감호 10년. 그리고 치료 감호 5년, 절도 강도로서 5년이 지나든지. 그리고 이 법에 위반해서 벌금. 아무튼 이 금고 벌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범죄잖아요. 범죄 경력조회는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액은 이제 특수경비원이었죠. 자, 이렇게 이 범죄와 관련된 것만 범죄 경력 조회가 돼야 되겠죠. 그 외에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경력 통보 대상이 아닌 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삭제됐습니다. 이제 피성년 후견인 이거 이제 삭제됐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요것도 이제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임원 있잖아요. 이게 취소된 법인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취소되고 3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허가가 취소돼서 5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아무튼 범죄와 관련된 것만. 그다음에 나이 있잖아요. 여기 18세 미만인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삭제가 됐어요. 피한정 의견인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 의견인 파산. 그리고 18세 미만인 자, 60세 이상인 자. 자, 이것도 삭제됐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범죄와 상관없는 것은 범죄 경력 조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반의 이제 효과를 보시면 위반 효과. 결격사유에 이제 해당자를 채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결격사유에 이제 해당하는 자를
이제 채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경비업자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 자, 위반하면 어떨까? 결격사를 배치할 때는 벌칙이 있어요. 자, 한 번 위반했다. 한 번. 그러면 100만 원. 한 번 100만 원, 1회 100만 원. 그러니까 2회니까 200만 원, 200만 원. 3회니까 300만 원이 아니에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 2, 4. 이렇게 됩니다. 과태료가 들어가요. 결격 사유 있는 자를 채용했을 때 이렇게 1, 2, 4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경비 지도사 시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지도사 시험. 중간에 있는 법 조문은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입니다.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 과목 공고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요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 자, 시험은 이제 필기시험 방법에 의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하고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차, 2차 병합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뭐 시도경찰청장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제 병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함께 보죠. 자, 그 다음요. 이제 시험 이제 유형입니다. 시험 유형. 1차 시험, 2차 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보고 있죠. 2차 시험의 경우에 선택 경우에 다양한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다 필기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자, 그다음에 일반 경비 지도사를 많이 준비하시는데 이제 경비업법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한 과목인데 대부분 이제 경호학을 선택을 많이 하고요.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범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호학을 대부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경비 지도사도 취득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기계경비론 또는 기계경비 계획 설계 중에서 한 과목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게 경호학 갖고 안 되겠죠?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일반 경비사 취득을 하면요 또 1차가 면제가 되죠. 그러면 요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실시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면제를 받으면 2차 시험만 보면 돼요. 1, 2차 시험 병합하에 실시하는 경우 그러지 않다. 그리고 1, 2차 시험을 병합하에 실시하는 경우는 1차 시험을 불합격한 자가 치른 2차 시험은 무효가 되겠죠. 당연히 하더라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제 다음 해의 시험 그러니까 한 번 합격하면 이제 내년까지 한 번 더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자, 시험은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일단 경찰 공무원 되신 분들 아마 이제 많이 좀 들으실 건데 7년간 7년 이상 재직해야 돼요. 7년 이상. 요거 이제 이걸 물어보겠죠. 이게 7년 이상. 그리고 경호 공무원이 있어요. 경호 공무원 역시 7년. 경찰로 7년 이상 근무하십니다. 경호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투병이나 그리고 군사경찰병이죠. 예전에 헌병이었는데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군사경찰병. 헌병 대신에 부사관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비 업무에 또 7년 이상. 뭐 7년이죠. 10년이 아니에요. 근데 요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특수 경비 업무에 3년 이상이에요. 3년. 그러면 일반 경비 업무는 7년인데 특수 경비 업무는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종사하고 이제 종사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보면 이런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경비수사 시험 3과목 이상으로 개설한 것이에요. 이제 1년 이상 이제 과목을 마쳐야 돼요. 또는 이제 이 기관 단체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어떤 수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 아무튼 이 경비와 관련 1년 이상 받든지 아니면 64시간 이상을 받든지 그리고 이제 7년 또는 3년이 지나야 된다. 아무튼 이제 경찰로서 7년, 그다음에 경호로서 7년, 그다음에 이제 군사경찰병, 예전 헌병인데 부사관 이상으로서 7년 근무한 사람은 1차 면제 해주고요. 경비 업무에 7년 또는 이제 특수경비 업무 3년 지난 사람은 다 당연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거나 전문대학 이상 64시간 이상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고등 이제 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은 학교를 졸업했어. 대학에서. 경비사 세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에 이제 3년 경력. 아무튼 이거 3년에 7년 아니에요? 3년. 아무튼 대학 졸업하고 3년. 그리고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요게 5년. 그럼 일반 대학은 3년, 전문대 졸업하면 5년. 일반 경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경우는 이제 1차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임용 행정직군 교정도 7년이에요. 교정 공무원도 7년. 그러면 경찰, 경호 그리고 이제 군사경찰병 그리고 교정은 7년 이렇게 되죠. 일반 경비업의 경우에는 이제 7년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일정한 또 요건이 필요했죠. 1년 이상 교육을 받았거나 6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듯이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런 내용 잘 보셔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실시 계획을 보면 이제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이 경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될 때 시험에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경찰청장이 수립한다. 자, 경찰청장은 시험 실시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는 여기에 이제 90일 전까지 공고. 아무튼 여기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이렇게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자, 공고 기한 아까 90일 봤죠? 공고 방법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시험 출제와 관련된 보시죠. 이제 경찰청장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하느냐? 자, 고등교육법안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업무에 관련해는 이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아무튼 여기 이제 부교수 이상이죠. 부교수 이상 출제 자격이에요. 그런데 전문대학은 교수 이상이에요. 그냥 교수면 돼요. 그다음에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력 있는 자. 자, 그리고 이 경비 업무에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자, 이런 출제위원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출제위원급들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부교수 이상, 전문대학 경우 교수 이상 해야 된다. 됐고 석사 이상 취득을 하고 이런 취득을 인정을 하는 자. 그리고 이 경비 업무 등에 3년 이상 재직한 경감 이상 이렇게 되죠. 자, 출제위원 수는 2인 이상으로 해야 돼요. 2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명까지 뭐 이렇게 될 필요는 없고 2인 이상이면 된다. 시험 출제위원의 의무 당연히 이제 성실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소관 업무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하는 거 예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시 원서 이런 부분 좀 간단하니까요. 한번 쭉쭉 읽어보면 돼요.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응시 원서 제출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죠. 여러분도 이제 시험 볼 때 수수료를 납부해요. 그다음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반환이에요. 이거 다 아실 건데 이게 그 응시 수수료를 과원납했다. 많이 낸 거죠. 더 낸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과원납만 이제 전액 이제 반납해야 되겠죠. 근데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 자체가 무효가 돼가지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시험 문제 유출돼가지고 다시 재시험 본다. 이런 경우는 응시료를 다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숫자 보면 20일 전, 시험일 20일 전까지 취소했어. 자, 그러면 전액 환불 받는데 10일 전까지 취소했어. 자, 그러면 50%만 주고요. 그러면 10일도 안 남았다. 자, 그러면 이제 환불 못 받죠. 10일 전까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합격자의 결정입니다. 1차 시험 합격 결정에 대한 매 100점 만점으로 하고 이제 매 과목 40점 꽈락이 있죠. 전 평균 60점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뭐 잘 필요하죠. 1차 시험 경우에는 법학개론이나 또는 이제 민간경비론 중에서 한 과목을 잘 봐야 되죠. 그다음 2차 시험 합격 결정에서 선발 예정 인원 범위에서 60점 이상으로 득점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커트라인이 90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동점자로 인정되면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합격 공고를 하고 이렇게 소집 통조 교부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시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봤던 것은 이제 결격사유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시험 출제위원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무튼 시험과 관련된 논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결격사유 매 시험 나오니까 꼭 정리하실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